네, 안녕하세요. 9주차 경찰 행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지난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영상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별로 만나서, 코로나 때 만나지 못하겠지만, 단톡방이랄지 이메일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주차가 더 지나게 되면 발표 영상을 어, 단톡방에 올리고 또 대표는 LMS에 아니면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가와 여러분 출석, 그리고 객관식 시험 문제를 본다고 공지는 했지만 학교에 제가 가본 상황으로는 학생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고발과만 나와서 시험을 볼 수 있을지 그건 6월 셋째 6월쯤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객관식 시험이 어렵다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주제를 주고 음, 그거에 대한 레포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희소식이면 희소식 아직 결정된 건 없으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6월 초쯤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공지가 되면 뭐랄까 좀 요즘 완화가 되고 초중고가 개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학을 하면 대학도 당연히 개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 학생이 없더라는 것 일단 예 오늘 경찰 권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89페이지에 있고요. 오늘은 8장 끝내고 9장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딱 시간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분량이 그렇게 딱 나눠지지는 않네요. 네, 8장 중 네 번째.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찰의 어떤 권위, 우리 권위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 뭔가 권위가 있어. 우리가 신뢰하고 따른다는 의미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왜 우리가 이런 걸 따를까요? 이거 영어로는 authority라고도 합니다. 매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위란 뭐냐? 명령에 사람들이 뭐 토를 달지 않는 거죠. 우리 말로 복종하는 겁니다. 베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버나드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뭐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면 신뢰해요.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은 믿을만해요. 그래서 부하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이랄지, 성실성이랄지, 청렴함이랄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그냥 뭐 BTS처럼 그냥 좋은 걸 수도 있고, 버나드가 얘기했습니다. 조직에서는 어떨까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결정을 따르는 거죠.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먼 얘기했습니다. 사이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뭐, 똑같은 친구끼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잘 따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이나 선배나 교수나 목사님이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따라가거든요. 이걸 일종의 권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일상에서는 헷갈리긴 하지만 권한과 영향력과 권위 혼돈되긴 해요. 대학의 공부는 이런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개념을 공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혼용돼서 썼던 그 지식을 정교하게 나누지 않았던 것들, 지식을 정교하게 나누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예, 그건 마치 의사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을 아주 섬세하게 나누죠. 음, 그것처럼 사회과학에서도 이렇게 개념을 섬세하게 나눕니다. 권위와 틀리게 권한은 뭐냐면요.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 경찰의 권한 뭐 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여러 가지 권한을 줬습니다. 법에 의해서 준 거예요.
이거 안 따르면 왜 따를까 사람들이? 경찰관을 존경해서 따를까요? 아니에요. 안 따르면 뭐가 따라와요? 예, 법적인 책임, 법률적 제재가 따라오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영향력이라는 건 또 영향력. BTS의 영향력, 기생충의 영향력, 전 세계를 사로잡죠. 이거는 권한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권위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공감하면서 뭔가 인생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권위, 권한, 권위, authority, 권한, power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향력은 영어로는 influence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구분이 좀 명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글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비슷한 말 아닌가? 아,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대학에 오시면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따라가고 있는가, 복종하고 있는가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 그럼 이 권위라는 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멋있고 경찰이 권한을 넘어서, 파워를 넘어서 오소로티를 가진다면 어떨까? 뭐 이런 느낌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권위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권위는요, 책임, 개인의 책임. 나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책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의 결정은 어떤 뭐랄까 미래 예측성, 부작용의 최소화, 전부나 있는 거죠. 요즘 코로나 여파로 질병관리본부장 대통령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신에 뭐라 그래요? 대통령보다 더 국민이 믿는다. 왜? 그 사람 전문가니까. 예. 그리고 뭔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정확하고 성실하게 분석해 주기 때문이죠. 정치적 의사결정도 필요 없어요. 오직 전문적 의견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전문합니다. 그리고 단위 활동에 조정도 가능하게 하는 게 권위입니다. 단위 활동의 조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두 부서가 서로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업무 범위에 걸고 싸워요. 하지만 권위 있는 사람이 나서서 조정이 가능한 거죠. 이런 조정, 단위 활동의 조정까지도 가능한 것이 보다 권위이다. 예. 권위 없는 사람이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의 유형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권위가 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집에서 가지는 권위 어때요? 비공식적이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목사님, 총장님, 교수님 공식적이죠. 예, 경찰청장 공식적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어떤 제도권 아니면 법적인 지위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타이틀에 의해서 생기는 공식적 권위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이먼은요, 권위를 강제적, 아주 강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보복이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죠. 이건 강제적 권위입니다. 아니면 그 말을 따르면 뭔가 나한테 승진을 시켜준달지 돈이 온달지 보상이 있어. 아니면 그 목사님의 말은 따라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의 말은 따라야 될 것 같아. 부모님의 말은 따라야 될 것 같아. 규범적 권위입니다. 이렇게 사이먼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권위로 메버와 에지오니가 나눠봤고요. 사이먼은 강제적, 보상적, 규범적 권위로 권위를 세분화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권위를 갖고 싶은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공식적인 타이틀을 따거나 아니면 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상을 주거나 어떤 규범적 정당성을 가지고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권위인 거죠. 예. 이런 권위를 조직에서 갖게 된다면 그 조직 내에서 파워를 갖는 것이고 일반 사회에서 갖게 된다면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권위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하죠. 권위를
수용하게 되면 뭐가 생기나요? 예, 조직에 충성합니다.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술, 명성이 생깁니다. 기술을 인정하는 거죠. 전문성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찰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고 싶을까요? 네,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고. 예, 법령 잘 아셔야 돼요. 수상도 좀 잘 하셔야죠. 첩보 잘 하셔야 되고,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판단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성, 예, 명성에 의해서 명성이 있으면 어떤 신뢰성과 정당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경찰을 신뢰하게 됩니다.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는 거죠. 경찰의 권위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권위를 갖고 싶을까요? 어떨까요? authority. 경찰의 authority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교수에 대한 설명은 조금 끝났는데요. 왜 경찰은 권위를 갖고 싶을까요? 만약에 경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럼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할까요? 범죄자 신고할까요?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경찰로 갈 거예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경찰의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까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혼란한 무법의 창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경찰의 권위, 검찰의 권위, 정부의 권위,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권위는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하는 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법 집행, 따르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 피해도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공부하셨고요. 다음은 경찰의 리더십. 여러분 교재 295쪽이에요.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여기까지. 네, 두 명의 리더를 보셨어요. 히틀러, 그리고 처칠. 처칠은 어떤 리더십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몸매도 뚱뚱하고, 담배 피고, 되게 유하게 생긴, 뭐 카리스마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하지만 신뢰가 가는, 정감이 가는 그런 리더십. 예, 저도 많은 총장님, 뭐 경찰 조직에는 많은 경찰청장님들을 만납니다. 뭐 간, 가깝게는 뭐 서장님들도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청장들의 공통점. 일단은 경찰 조직이다 보니 강한 카리스마와 추진력, 결단력, 위기 대응 능력, 배짱, 그 뒤에 위선. 그리고 그 특징들의 공통점은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부하로 대하기보다는 물론 부하로 대하죠. 그 밑에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인간적 신뢰가 두텁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뭐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배워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음. 어려운 순간에 뒤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지. 남들이 모두 기피하는 그 순간에 혼란의 역사의 현장 그 중심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뤄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왜 불후의 명장이 되셨을까? 그렇죠. 임진왜란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배 맺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왜군을 격파했어. 다 도망갈 때 끝에 남는 그 한 사람 그게 리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지막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부터 에베레스트상, 월마트 상수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뭐 난세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좌절의 순간에 가장 바닥을 쳤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걸 극복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 힘, 그게 뭘까요? 리더십이죠. 예. 우리가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본부장 모두 어떤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리더는 그래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울 때. 만약에 환한 대낮이었다면 누구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났다면 그 별은 반짝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 별은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리더, 히어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빛처럼 스스로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나중에 조직, 뭐 어떤 직장에서든 경찰 조직 내에서든 한 가정에서든 진정한 리더십으로. 나 모건대에서 코로나를 이겨낸 사람이야. 나 4년 열심히 해서 경찰이 된 사람이야. 그 힘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리더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은 뭐 이게 나 꼭 30평 아파트 살아야 되고 자동차 있고 연봉 얼마가 있어야 리더십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서 나와요? 심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일상에도 나타나요. 셀프 리더십 아까 일상에서 그리고 뭐 누가 뭐 틀을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비규칙적 갑자기 리더들은 나타납니다. 음, 우리 어벤져스나 히어로 영화 보면 어때요? 스파이더맨 보면 어때요? 갑자기 뭐 응? 거미에 물려요. 평범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배트맨, 예? 그 슈퍼맨 다 마찬가지죠. 물론 슈퍼맨 좀 타고났어요. 예. 하지만 비규칙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 왜? 우리 다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선 리더이다. 내가 중심인 거죠, 이 세상의 중심. 세상은 내 중심으로 움직여. 뭐 이렇게 믿고 사는 거죠. 예.
예, 모든 구성원이 가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만 리더십을 얘기하는 건 옳지 못해요. 예전엔 그랬죠. 왕만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왕후 장상이 치가 있느냐 이거랑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리에서 리더인 거죠. 리더십의 기본은 자발성이에요. 스스로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누가 멘탈 갑인가? 그 문제인 거죠. 예. 그럼 경찰 리더 여기 경찰 행정하기 때문에 경찰자를 앞에 붙였는데요. 리더십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줘요. 예. 경찰의 목적 뭐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자발적으로 순찰 돌고 범인 잘 잡는 경찰이 많아지면 사회가 편안하겠죠. 예. 그리고 경찰 집단도 잘 유지될 겁니다. 경찰도 발전되어 갈 겁니다. 나중에 이 경찰 개인의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가 나와요. 경찰 개개인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면 개개인이 모여서 뭘 이루죠? 경찰 조직을 이룹니다. 그럼 경찰 조직도 발전해 나간다. 이게 기능. 근데 우리가 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리더라는 건 타고나는 걸까? 자질론이라고. 아니야.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잖아. 상황론입니다. 네. 자질론 먼저 보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키 크고 뭐,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만 리더였어요. 근데 뭐 물론 건강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도망가면 안 되죠. 거기서 모든 자기 리더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었을 때 뭐 회식 자리에 가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보려고 근무도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뭐 정당히 인정은 못 받았어요. 그렇더라도 그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예, 용기인 거죠. 자신의 위험 요소가 자신을 뭐 무너뜨리려고 할 때 무너지지 않아. 뭐 어린아이도 이런 용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용기, 예, 조직이 무너지려고 할 때 끝까지 충성, 자세.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요즘 네, 자제력. 그 다음은 이런 사람 리더가 될 수 있는데 또 집단의 목표가 흔들릴 때 위기 상황인데 때 리더가 보여집니다. 춘추전국 시대 예, 삼국통일 이런 애죠. 예, 이런 어, 임진왜란 때 이순신 뭐 많은 역사서에 나오는 장군들은 뭐예요? 다 전쟁의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 그래서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다. 아니다. 상황이 만드는 것이다. 이 두 개가 계속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리더는 권위형 리더라는 게 있어요. 예, 유형 보시면 리더는 내 말을 따라 앞에서 본 히틀러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아마 경찰이 되시거나 군대에서 볼 수 있는 리더가 이 권위형 리더일 거예요. 내 말 따라라. 그 다음 처칠 같은 민주적 리더 요즘 뭐 오바마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바마 같은 리더 이런 사람들이 민주적 리더예요. 사회 정의라는 틀 안에서 형평성이라는 틀 안에서 민주성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리더들 이게 민주적 리더입니다. 자유방해명 이거 민주형하고 좀 틀려요. 네 뜻대로 해. 되게 좋은 거 같죠? 근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신경 안 쓴다는 거. 네, 자유방해명 리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조직이 들어갔어요. 조직의 보스로 아니면 조직의 뭐 팀장으로 아니면 서장으로 과장으로 가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네가 여자니까, 네가 어리니까, 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어,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내버려 무시할까요? 없는 사람 취급? 그렇게 조직은 두지 않습니다. 조직의 목표가 있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같이 해나가야 된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반대 세력의 대표자를 내 편으로 만들면 우리 그 뭐 있어요? 말죽거리 잔혹사 보셨나요?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요? 권상우가 옥상에 가서 일진의 짱과 한판 뜹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그 패거리가 내 편이 되는 거죠. 이걸 적응적 흡수, 내 편으로 짱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도 다 흡수돼 버리는 내 편. 아니면 저 내 편이 아니라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단계. 깽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보스 영화 이런 거. 르와르 영화에 보면 그 조직의 보스와 한판 떠서 내가 다시 2인자 내지는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적응적 흡수. 영어로는 코옵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후견체. 그 사람 도와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적정한 보상, 뭐 승진을 시켜준달지, 돈을 준달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뭐 완전히 감동 감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면 한계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건 가장 뭐 손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 조직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참가시킨달지 이런 다양한 참여를 확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조직의 어떤 일이나 방향이나 목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조직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경찰 리더십은 정리하면 조직의 강한 유대감과 많이 참여시키니까 그리고 리더와 조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경찰 리더십이 잘 형성되었을 때 아니면 경찰 개개인의 리더십을 가졌을 때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가 경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